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출력본을 받으셨을 텐데, 자료가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새로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학원에서 며칠 전에 출력을 해놔가지고 일단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좀 변동된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 파일하고 그거는 그 동영상 설명에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그때 파일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경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시 출력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변경된 부분은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년 전에 대부분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가, 내과목, 물리화학, 생물, 지학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짰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2년 동안 업데이트를 못했거든요. 제가 생물을 강의해서 생물만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 이제 물리화학, 그다음에 지학은 좀 옛날 자료입니다. 그 2022년 작년 2월에 1차 시험 결과와 올해 2월에 결과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서 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부드리는 거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하고 2023년에 사실 1차가 예상 못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22년은 최고의 그 컷이었죠. 81점이 넘는. 그래서 좀 당황시켰는데 2023년 올해는 컷이 71점이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년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2024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가장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에요. 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전에는 이제 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변동이 돼서 내년에는 민법, 산재, 자과 다 어떻게 출제될지 좀 예측하기 가장 힘든 상태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물은 제가 뭐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리나 화학, 지학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최근 경향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출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진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4페이지네요. 이 내용 다 보이시죠? 네. 그 산인공에서 이제 공개한 그 채점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가 여기 나와 있고 출제 경향성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2년까지가 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즈 1, 2, 3라고 부르는데 페이즈 1의 시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민법, 산재, 자과의 각각의 평균, 수험생 전체 평균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아니고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락률이 나와 있는데 과락률을 보시면 민법이나 산재의 경우는 과락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9년 동안. 그렇지만 자과는 과락률이 30%를 넘은 적이 많았고 극악할 때는 뭐 60%,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자과는 1차의 주력 과목이 아니죠. 1차의 주력 과목은 민법하고 산재 특허 상표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자과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특성은 사실 문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 많고.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2019년부터 경향성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컷이 페이즈 1 때는 뭐 66에서 75까지 있는데 여기는 컷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이때는 컷이 높아지고 문제가 쉬워져서 컷이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쉽지만 변별력도 좋고 상당히 좋은 출제 경향을 유지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산인공이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좀 예측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합격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꽈락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2022년 작년이죠. 2월에 너무 쉬워서 컷이 82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컷이 너무 올라가면 일단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특성은 변별력이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고 열심히 못한 분들은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컷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꽈락이 40점이죠. 예, 40점을 어떤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를 맞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근데 꽈락 40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컷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섬생 점수들이 높아서. 그래서 산인공에서는 얘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꽤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심하게 어렵게 나왔죠. 2023년에. 그래서 컷이 71점 정도로 떨어졌고요. 꽈락률도 민법 산재, 자과 다 30% 가까이 올라갔죠. 자, 근데 이제 이 시기가 페이즈 3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페이즈 1하고 페이즈 1의 상태로 출제 경향이 돌아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안 보고 생물만 보니까 생물을 봤을 때는 점수는 떨어져서 점수를 봤을 때는 페이즈 1의 시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생물의 경우 출제 특성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7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비전공자라도 한 달 정도 빡시게 하면. 근데 한 3문제는 전공자도 맞히기 힘든 문제들이 나옵니다. 생물의 경우는 출제 범위가 대학교 일반 생물학의 뭐 80%, 그 이상이 뭐 20%라고 다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내고 싶은 대로 내요. 이 시기에는 한 7문제는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지만, 3문제는 거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뭐 생리학이나 아니면 뭐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비전공자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예 그걸 넘는 문제들도 나왔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점수 조정하는 방식이 아예 영역을 벗어난 문제를 몇 개 출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3문제는 다 틀린단 말이에요. 전공자도 틀릴 정도면 변별력이 별로 안 좋은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생물은 열심히 하면 8개, 9개까지 비전공자도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 짱돌 문제가 뭐 하나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어느 과목이나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출제 경향이 좋았는데 그러면 페이지 3 시기에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출제를 했느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뭐 대학의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시계의 생물학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골라서 냈어요. 일부러. 예, 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안 낸 것들, 조금 살짝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냈어요. 근데 얘가 그런 문제들을 낸 거는 아예 맞출 수 없는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여기하고 출제 경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지 1, 2, 3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핵심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경향하고 아예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페이지 1은 변별력이 안 좋아요. 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로 돌아가거나 점수가 컷이 충분히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쉬운 문제들로 내도 되겠다라고 돌아가든가 아니면 아직도 이 점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이지 3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있지만 기출된 적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많이 섞는 방식,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앞쪽에서는 이제 물화생지의 네 과목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릴 거고요. 뒤쪽에 생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